가장 흔한 예가 다리 길이에요. 누워가지고 다리 길이 다르네 해가지고 골반 팍팍팍팍 맞춰요. 한 10발자국 걸어보세요. 다 돌아오지. 자, 제가 유튜브 게시글로 Q&A 질문을 좀 받았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총 4가지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전체 영상도 올리고요. 질문 하나하나 나눠서 쇼츠로도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몇 년간 지속된 만성 통증도 완전 치유가 가능한가요? 제 치료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 길죠. 얼마 전에 올린 것도 4년, 12년 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엄청 오래됐지만 별로 안 심한 사람도 있고요. 얼마 안 됐는데 심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오래되면은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됐다 얼마 안 됐다 기준도 최소 1년입니다. 저한테 1년 미만으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됐으면은 1, 2년, 오래됐으면은 10년 이상 요렇게 되기 때문에 뭐 2, 3개월 이런 거는요 무조건 얼마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치료하는 거는 쉽고 그 정도 수준 말고 1년, 10년 그 이상 요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심하다 안 심하다를 나누는 기준은요, 간단하게 나누자면 움직일 때만 아픈 사람, 바꿔 말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이런 분들은요 별로 안 심한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안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가만히 앉아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아픈 사람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2개로 치료 기간이 조금 결정됩니다. 2개 다 치료는 됩니다. 저는 어차피 재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건 별개입니다. 근골격계 통증,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이런 거 아픈 것만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재활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요 대부분 거의 다 좋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재활을 제대로 안 하고 꾸준히도 안 하면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저는 좋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재활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시켰는데 대충 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하지 말라고 한 걸 자꾸 하거나 이러면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재활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케이스 영상 계속 올려드리죠. 하지만 수술을 한 번 이상 한 경우는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 수술을 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미 건드렸어요. 단적인 예로 인공관절은요 칼로 째서 관절을 새로 갈아 끼웠죠. 그러면은 뼈는 새 거가 맞아요. 근데 근육은 뭐예요? 다 쨌잖아. 근육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관절 모양만 보고 수술 잘 됐다고 하고 아무 이상 없다 하지만 사실은 근육은 난도질 해가지고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술한 경우는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질문입니다. 왼쪽 고관절 통증이 생겨서 재활의학과 가서 약도 먹고 도수치료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다시 재발합니다. 왼쪽 장요근이 약화가 된 걸까요? 자, 2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통증 재발, 장요근 약화, 이 2가지 관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어떤 치료를 받든 어떤 약을 먹었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식을 합니다. 주식에서 100만 원 올랐어요. 그 다음 주 지나서 100만 원 잃었어요. 그럼 뭐예요? 빵원입니다. 빵원. 이거 100만 원 잠깐 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영원입니다. 치료라는 게 이럴 수는 있죠. 치료받고 조금 좋아졌어. 근데 조금 쓰면서 조금 내려갔어. 좋아져. 이렇게 우상향.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았어. 일주일 돌아가. 치료받았어. 돌아가. 치료받았어. 돌아가. 이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다 날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요 치료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받아보고는 결정하지 마시고 대충 알잖아. 한 3, 4번 10번도 안 가도 됩니다. 솔직히 한 5번 정도만 받으면은 이게 치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지 조금씩 좋아지는 건지 내 몸이 알잖아요. 완전히 돌아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치료를 반복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장요근 약화됐는지 여쭤보셨는데 재활에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한 개의 근육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전극은 문제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뭐 장요근 문제인가 이런 거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근육 검사에서 보여드리죠. 한 개의 근육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왜? 한 개의 근육만 써서 움직이는 경우가 없잖아.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상황 자체가 여러 개의 근육이 동시에 작동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장요근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못하지. 장요근을 쓰는 그 움직임 자체가
여러 근육이 같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물론 재활할 때는 한 개의 근육만 최대한 쓰게 만드는 동작을 억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활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내 몸을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제가 팔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근육이 동시에 사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문제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 케이스를 하나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한 개의 근육만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질문하신 분이 고관절 통증 있죠? 그러면은 고관절, 골반의 주변 근육이 모두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겼겠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굳어 있거나 풀려 있거나 두 개 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풀기만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각각 문제가 있는 근육 상태를 다 보고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고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재활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 조금 길죠. 웨이트를 하는데 큰 통증은 없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체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북목, 일자목, 상완골, 전방활주,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체형이 바뀔 수 있는 건지, 체형 교정 영역에서도 지적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A, B 두 사람이 소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양 끝에서 들고 옮기면 되겠죠. 자, A가 출근을 안 해서 B가 혼자 대신 일을 해요. 이거를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옮기면은 여기가 바닥이 질질 끌리겠죠. 그러면 옮기려면은 가운데를 들어야겠죠. 보상작용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움직임의 변화입니다. 원래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이 움직임의 변화가 오래되고 심해지면은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때 체형 불균형이 생겨요. 처음에는 움직일 때만 불균형이 생기고요. 그게 또 심해지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불균형이 생깁니다. 원인은 동일해요. 근육이 몇 개가 근육이 일을 안 해서 보상작용으로 다른 근육이 해야 되는 일까지 대신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더 심해지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똑같아요. 체형 불균형이나 통증 발생하는 상황이나 보상작용은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통증이 없어도 체형 문제가 심해지면은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체형 문제가 심한데 통증이 없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은 라운드 숄더 거북목 이렇게 있어요. 누가 봐도 불편할 것 같죠. 근데 저 아직 안 아파요 하는 분들은 아직 안 왔을 뿐입니다. 언젠간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체형 불균형은요, 겉으로 보기에 불균형이란 거죠. 그럼 겉으로 보기에 불균형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뼈의 불균형이죠. 어깨가 올라간 게 뼈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불균형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뼈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뼈가 올라갔다는 게 딱딱한 뼈가 이렇게 확 휘진 않았을 거잖아요. 뼈를 잡아주는 근육의 불균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뼈가 틀어진 원인 자체가 결국 근육이 원인입니다. 결국 근육을 잡아야 돼요. 반대로 말해서 근육 하나도 안 잡고 누워가지고 막 뼈를 잡았다 칠게요. 그럼 딱딱 잡힌 것 같지? 시간 지나면 다 돌아갑니다. 왜? 근육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불균형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은 뼈만 잡은 교정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다리 길이에요. 누워가지고 다리 길이 다르네가지고 골반 팍팍팍팍 맞춰요. 그러면 이제 발라졌습니다 하죠? 걸어보세요. 한 10발자국 걸어보세요. 다 돌아오지. 왜? 골반이나 고관절의 근육이 애초에 그러한 근육들의 문제로 인해서 길이가 달라진 건데, 뼈만 끼워 맞추면 뭐해? 누워서 맞추면 뭐해? 걸으면서 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 틀어진 상황 자체가 뭐예요? 이 마리오네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이 틀어진 거잖아. 그럼 실을 똑바로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뼈를 억지로 누르고 아니면 대충 풀고 그냥 차렷했을 때만 딱 예쁘게 만들면 뭐예요? 걸으면 다 돌아가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뼈만 잡는 체형 교정은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뼈를 잡아주고 이어서 근육까지 잡아주면 더 좋겠죠. 뼈를 잡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뼈를 잡더라도 근육까지 잡아야 체형 교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이나 재활이나 똑같아요. 맥락은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척추 골절로 T11, L2 고정술을 했어요. 골절이 심하게 당하셨죠.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됐어요. 고정술을 했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고정 부위 위아래로 생활을 할 때 근육이 너무 쉽게 뭉쳐요. 왜? 여기가 고정되니까 여기는 잘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쪽에 보상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치기 전에도 골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 통증이 사고 후에 더 심해졌어요. 부담을 줄이고자 골반과 고관절 가동성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실수해서 제가 미쳐버릴 정도예요. 가동성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T11, L2 어디냐? 우리 몸으로 치면은 이쪽이 허리,
요쪽이 흉추, 경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L2까지니까 한 요 정도야. 지금 여기를 고정술을 한 겁니다. 고정술이 뭐냐? 이렇게 철심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못 움직여. 얘는 원래라면은 하나하나가 조금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통으로 그냥 박아버린 거야.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아까 그 척추 고정술을 한 부위는 원래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숙일 때는 허리가 숙여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숙여지는 거고요. 옆으로 숙이거나 돌리는 회전도 흉추 상부가 움직여요. 수술하셨던 고정술하는 요 부위죠. 요 부위는 이 세 가지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관절이나 흉추 상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을 잘 못 쓰면은 허리 쪽을 과하게 쓰겠죠. 보상작용.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애초에 원래부터 아프셨으니까 원래 여기를 다 못 썼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숙이는 거 한번 봅시다. 목 높이 비슷하죠. 근데 움직이면 다르죠. 요때는 뭐예요? 90도로 숙였지만 허리 거의 안 움직이죠. 왜? 고관절 골반이 많이 움직였잖아. 여기서는 뭐예요? 고관절 골반이 못 움직이니까 허리를 과하게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T11, L2 고정술에도 허리 안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썼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썼는데 얘를 고정을 해버리니까 위아래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이 움직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움직임을 고쳐야 되는 거지. 지금 뭐 한다 하셨어요? 골반 고관절의 가동성을 향상시키려 노력한다 하잖아. 고관절을 못 쓰는 거라니까? 못 써서 허리를 대신 움직여서 허리가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보상작용. 그러면은 고관절 골반을 잘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쓰게 만드는 게 가동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유연하지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임을 잘 못 쓰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금 이 사람이 다리 찢기를 했어. 막 다리 다 찢어져. 그러면은 이 움직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다리 찢기랑 이거랑 아무 상관없다니까. 고관절 스트레칭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이 동작은 유연성 하나도 없어서 이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물론 뭐 손바닥을 바닥에 붙인다 그러면 유연성으로 넘어가는 거지.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거잖아요. 유연성, 가동성이 좋아진다고 움직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칭 한다고 움직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끝범위를 더 늘리는 목적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육을 잘 써야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근육을 잘 쓰는 거랑 이렇게 잡아 늘리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케이스만 아마 200개 넘을 겁니다. 스트레칭 하는 거 거의 없다니까. 애초에 스트레칭을 안 해서 뻣뻣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잘 안 만든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잡아 늘리면은 관절이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더 안 돼요. 지금 가동성에다 포커싱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은 이렇게 Q&A 마무리하고요. Q&A 게시글 링크를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댓글 이어서 쭉 질문 다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그때 확인해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